반려견도 사람도 차도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도심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반려견에 대한 산책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두 번째 인연 이을 반려동물 케어센터 원장 황선희입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동물병원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어떻게 산책하는 게 산책을 잘하는 걸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송 매체에서 캠페인을 한 덕분에 반려견들에게 산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산책 코스랑 좋은 운동 코스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좋은 산책 코스는 다양한 시각적, 후각적 자극이 많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좋은 산책 코스입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자극이 많은 곳은 저희 동물병원에서 가까운 몽마르트 공원이나 서리풀 공원 같이 풀이 있고 동물이 있고 흙이 있는 곳이 재밌는 자극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반포천이나 아파트 단지 내 같이 산만한 자극이 적은 곳도 좋은데요. 반포천 산책로나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곳은 차도 없고 조용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산책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좋은데요. 반려견 전용 공원이나 우리 동네 공원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산책 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하지 않은 곳이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위험한 곳이 우리 동네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 그리고 너무 개방돼 있고 오프리시의 강아지들도 많은 한강공원 같은 곳이 다소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좋은 운동 코스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에너지 소모를 위한 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밌는 자극이 적고 산만한 자극이 적은 곳이 가장 좋은 운동 장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반려견 전용 공원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책하는 장소에 따라 산책 줄의 길이도 달라져야 합니다. 강아지들과 산책할 수 있는 산책 경로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사람과 차가 구분 없이 지나다니는 이면도로, 그리고 차가 없는 산책로, 반려견들이 오프리시로 놀 수 있는 반려견 전용 공원 등이 있습니다. 즐겁기 위한 산책이지만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즐거움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줄 길이도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인도와 이면도로가 많은 동네 산책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과 아이의 거리가 0.5m에서 1m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공원 같은 데를 산책하실 때는 보호자분과의 거리가 1에서 2m 정도 활동 범위를 넓게 넓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전용 공원 같은 오프리시 지역에서는 줄이 길어도 좋습니다. 2에서 3m나 또는 줄 없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산책 교육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매우 도시화된 나라이다 보니 반려견들이 대부분 사람과 차가 붐비는 곳에서 산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도 사람도 차도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도심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반려견에 대한 산책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원장님, 산책 시에 꼭 체크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산책 교육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산책 경로, 목줄의 종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목줄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목줄은 재질과 길이가 반려견의 크기, 나이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활발한 어린 나이의 강아지일수록 두껍고 튼튼한 줄이 좋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자동줄의 경우 너무 길게 늘어나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가거나 자동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에 아이를 갑자기 당겨야 될 때는 빠르게 가까이 당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어떻게 산책을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리쉬를 짧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님과 반려견의 거리가 0.5m에서 1m 정도로 가깝게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앞서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따라오는 게 좋은 건가요? 보통 산책을 하실 때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나 킥보드는 없는지, 그리고 강아지가 길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앞서가고 뒤에서 보호자님께서 지켜보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산책하는 방법은 있나요? 인도를 지나가다 보면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지나갈 수 있고 이쁘다고 개를 덥석 만지시는 분들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자님과 반려견의 거리는 0.5m 정도로 가깝게 유지하시고 인도에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산책 교육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조심해서 산책한다고 해도 돌발 상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목줄을 놓친다든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 때문에 아이가 깜짝 놀라서 줄을 끊고 도망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차가 다니는 곳에서 아이를 놓친 경우 잡으러 쫓아가기보다는 불러서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집에서나 산책 중에도 리콜 훈련을 해주셔서 아이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할 때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산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한 배변 치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본 배변은 배변 봉투에 수거하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치워주시면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를 위해 좋은 에티켓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책과 산책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두 번째 인연 이을 반려동물 케어센터 원장 황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